안녕하세요. 홍군백운TV의 백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2년 동안 잘 사용하던 비틀벅에서 나온 컴프레셔를 오늘 좀 교체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정말이지 제가 잘 사용했던 비틀벅 BBT-001 이 컴프레셔는 저가형이었는데도 무난하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던 컴프레셔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소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고 또 압이 빨리빨리 소진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괜찮은 컴프레셔로 한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잘 썼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사실은 장비를 바꾸고 싶은 욕심인 거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새로 구입하게 된 아우라 AC500 뭐 써있기로는 최고급 저소음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한번 그러면은 컴프레셔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스파맥스라고 써있네요. 자 그럼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에 구성품들을 보면은 일단 간단한 제품 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영문 설명서가 있습니다. 에어브러쉬 호스도 동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인데 본체 스티커도 이렇게 멋있게 들어있네요. 무게가 비틀벅에 비하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말 그대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스파맥스와 군제 둘 중에 하나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스파맥스가 더 나은 것 같아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스파맥스를 결정한 것 같아요. 리뷰도 많이 보고 찾아보고 해봤는데 스파맥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또 모양도 훨씬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스파맥스로 구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맥스 아우라 AC500과 비틀벅 컴프레셔와의 소음 차이, 압력 차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맥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스파맥스의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한 60dB 정도, 평균 60dB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0dB 정도면은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 그 정도로 측정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틀벅 컴프레셔 한번 소음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틀벅 컴프레셔 소음 측정 결과 처음에는 한 1바 1.5바까지는 1바 정도까지는 한 비슷하게 스파맥스와 비슷하게 60dB 왔다 갔다 하다가
이후에 1.5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70dB 정도 올라가는 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소음 때문에 제가 컴프레셔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저처럼 가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은 컴프레셔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동은 제가 지금 느낀 결과 진동은 확실히 스파맥스가 적습니다. 스파맥스가 진동은 확실히 적고 소음도 한 10dB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압력을 채울 때 시간이 지날수록 비틀벅은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물론 제가 사용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노후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차이는 스파맥스는 소음이 그러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일정하게 60dB에서 왔다 갔다 58, 57, 60, 61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만 비틀벅은 58에서 시작해서 최대 72dB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는 확실하게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에서도 스파맥스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격 차이가 2배, 3배, 거의 3배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해 주리라고 믿고 구매를 한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뭐 비교할 거라고는, 아직까지 이 탱크 용량은 스파맥스는 탱크 용량이 2.5리터라고, 스테인리스 2.5리터라고 지금 여기 제품 스펙에 나오는데, 비틀벅은 제가 처음에 구입할 때 뭐 어떻게 제품 설명서도 남겨놓지 않았고 해가지고 확실한 재원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스파맥스 쪽이 약간 작게 보이지 않나 싶은데, 한번 사용을 꾸준히 해보다 보면은 그 차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기변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를 하고, 오늘은 가정에서 도색을 진행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작업방과 가정에서 도색을 진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팁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방이 4개인 관계로 저는 딸과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 있는데, 아들방, 딸방 하나 주고도 제 방이 하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진행해왔던 미천한 작품들이 옆에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저도 별도로 쉴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뺏은 침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장식장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또 가끔 휴식을 할 수 있는 게임기와 플스, 컴퓨터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작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작업 부스 이렇게 있고, 위에는 도료, 각종 도료, 또 왼쪽에도 도료, 왼쪽에는 또 밖으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시로크 팬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식기세척기는 우리 도색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기세척기가 있고, 또 도색 부스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 부스 안에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냄새가 최대한으로 나지 않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가정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이제 1년 반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처음엔 저도 베란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손발이 얼 정도로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애기 엄마가 이 냄새에 좀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은 방으로 들어와 보고 냄새가 많이 날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베란다로 나가는 조건으로 작년 12월에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한 10개월 넘게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신나 냄새가 많이 억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나지 않고. 저는 일단 베란다에서 작업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도료 쓰레기통이라고, 왜 도료를 다 쓰고 나면은 남은 도료나 아니면 이제 신나로 세척하고 나서 신나를 버릴 때 구멍에, 이런 통에 구멍을 꽂아서 도료를 버리고 신나를 버리고 했던 통을 저도 베란다에선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구멍을 아무리 잘 사용하고 나서 막는다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에는 저 세척 신나를 코끼리코처럼 생긴 공병,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아무리 막아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금 미세하게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강구책을 마련한 게, 이 뾰족 공병들이 의외로 냄새가 잘 방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 신나나 냄새가 나는 모든 물건들을 이 뾰족 공병에다 넣기 시작했는데 냄새가 정말 안 나요. 이렇게 코에 갖다 대고 바로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안 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억제를 신나 냄새를 잡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진짜 중요한데, 세척을 하고 나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고 도료를 세척을 하고 신나를 버리고 안을 닦고 이제 도색 부스도 청소를 하고 했을 때 이 쓰레기통에 신나가 묻은 휴지를 버려야 되는데, 최대한 밀폐될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게, 저는 플라스틱인데 새우젓 통을 사용하다 보니까 완전 밀폐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완전히 억제가 되죠. 대신에 시로코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금 뚜껑을 열면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안에 있는 냄새가, 신나 냄새가. 그러다 보니까 꼭 사용할 때는 시로코펜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버릴 때도 저는 밖에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꼭 이것도 밖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도료 쓰레기통. 저는 도료 쓰레기통을 잼통이나 요즘에 이제 집에서 파스타를 많이 해 드시니까 파스타통, 이런 통들이 완전 밀폐가 됩니다,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료나 다 쓴 도료나 신나를 여기다가 버리고 뚜껑을 닫으면 완전 밀봉이 되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이것도 저는 쓰레기통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쓰레기통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사용했던 티슈나 물티슈보다는 티슈가 더 낫더라고요. 티슈를 어느 정도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워놓고 그때 도료를 안으로 분사하고 신나를 안으로 분사했을 때 역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티슈 없이 그냥 도료를 여기다 부었을 때, 붓거나 분사했을 때는 도료가 역으로 많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냄새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것도 만약에 저처럼 사용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사용했던 휴지를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냄새를 억제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로코펜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로코펜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시로코펜 제게 직경이, 잠시만요, 100파이, 100파이로 제 기억으로 150파이 짜리를 구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완전히 억제할 수, 완전히 어느 정도, 완전히는 100%는 아니어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냄새를 밖으로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여타 유튜버 하시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 것도 많이 저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사람에게 쫓겨나지 않고 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오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정에서 저처럼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충분히 냄새는 잡을 수 있습니다. 참 냄새는 잡을 수 있고, 또 조금만 깨끗이 관리한다면은 사모님의 허락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쓸데없이 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 처리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만 잘 할 수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컴프레셔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소리보다는 진동이 더 중요합니다. 진동이. 그래서 저는 진동 억제 패드를 밑에 3장 이상 깔고 그 위에 아이스박스도 놓고 그 안에다가 컴프레셔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은 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틀어도 그렇게 크게 소음의 문제는 아닌데, 진동이 아랫집으로 전해질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 직업의 특성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밤에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이 취미생활인 이 도색 작업을 하는 시간은 주로 낮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동과 소음에서 어느 정도는 걱정 없이 작업을 하는 편인데, 새벽에 진행을 하려면은 뭐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저녁에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시는데, 아무래도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진동 문제도 어느 정도 뭐 진동 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뭐 밑에 집 분들에게 항의나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취미를 생각하시는, 저처럼 취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저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취미고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히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끔씩이지만 부족한 저의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궁금하신 거나 또 부탁하고 싶으신 거나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잠깐이지만 제 방도 소개시켜 드렸고, 또 최대한 가정에서 도색을 진행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더 많은 팁들이 있겠죠. 더 좋은 팁들이 있겠고, 근데 저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집에 손님이나 또 저희 애들이나 집사람이나 큰 불만 없이, 큰 컴플레인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을 하고 나서 환기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기를 잘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냄새를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저처럼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용기를 내셔서 진행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영상은 작업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